않는 후배. 뭐 저한테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눈을 보고면서 제가 강력하게 권유는 하죠. 그 자체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뭐라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막 끊임없이 서운함을 계속 토로하신다든지 좋은 의견을 내면 내가 너의 의견대로 하지. 솔직히 우리가 제일 좋은 걸 어떻게 그렇지 않아? 자, 공허함을 거부하고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충만자들의 가볍지만 꽉 찬 대화입니다. 너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시콜콜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한번 떠들어 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꼰대입니다. 난 꼰대인 것 같다. 나머지는 다 꼰대가 아니다. 네, 자꾸 삼자가 되려고 하는데 다들 생각하는 꼰대라 함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위가 없을 만한 거에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 단순히 나이라든가 그 어떤 분야에 지혜가 실제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권위가 느껴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나이가 많다는 만으로 내 말은 권위가 있다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젊은 꼰대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권위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좀 꼰대스럽다. 근데 사실은 원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본질은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틀릴 거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 내 말이 맞아라는 거에 되게 확신이 있는 사람. 젊고는 또 그거잖아요. 저는 넌 틀렸다고는 안 해도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맞아. 강요하는 사람. 네, 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하게 맞아. 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 화법이 그럴 수도 있고 뭐 근데 화법은 다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친구들 모여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친구가 야 요즘에 너는 더 결혼해야 돼. 요즘 어떻게 될 줄 알고 너 월급 무조건 70% 무조건 저축이야. 약간 그 남의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강요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좀 젊은 꼰대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꼰대 하면 화법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데 그게 아니라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젊은 꼰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무조건 70%야. 저축이 국룰이야. 다양한 이 논란이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서 이게 꼰대인가 아닌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부터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 올라온 글들 중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신입이 출근 시간 9시인데 9시에 땅 할 때 들어와서 한 손에 아메리카노를 들고 들어오면서 인사도 안 해. 훌륭하죠. 훌륭하죠. 이게 9시에 왔잖아. 왜? 신입은 여유로워 보이면 안 되는데 아. 출근할 때 커피를 들고 너무 여유 있어 보이는 게 어딘가 거슬리는 거야. 너 먹지 마. 그리고 여유 있게 오지 말고 왜 이렇게 하면서 와. 알았지? 땀빡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막 이걸 원하는 거잖아. 신입이면 항상 사시나무 떨듯이. 근데 옛날에 하면 내가 그런 점 물어본 적 있었더니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스타일이다. 인사하기 좀 어색하다. 그거 와서 그냥 얼굴 봤으면 되지. 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그래 그럼 하지 마라. 나도 안 했어요. 나 혼자 생각하면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부터는 저는 꼰대다. 꼰대일 거라고. 저 사람 행동이 그냥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꼰대이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위치. 맞아요. 그리고 위치. 저는 아까 생각만 해두는 건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연장자인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아니면 내가 상사인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너무 구닥다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위아래라고 생각하는 거. 어쨌든 회사에서 누구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소통 체계 잘 들어. 이거 이번에 할 프로젝트니까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하고 내가 위에서 아래로 회사에서 한 걸 전달해 준다. 그 정도지. 연장자 위아래 권력 그거 자체는 생각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게 들어가는 순간 꼰대다. 후배에게 하는 잔소리는 후배를 위한 덕담이다. 반응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듣기 싫은 소리 조금만 섞이면 에이 꼰대 새끼 하면서 이게 차단을 하는 젊은 꼰대들이 많다. 저는 한번 주장을 해보고 싶네요. 그것도 아까 말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면 내 말이 맞는데 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네 말도 틀렸어 하면서 무조건 내 말이 맞아 하면서 꼰대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다. 반사 꼰대. 네. 거꾸로 그냥 차단하는 것도 꼰대적인 거야. 그죠.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해주는 조언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차단해버리는 것도 그렇죠. 듣기 싫으면 무조건 그냥 꼰대네? 라고 하면서 되게 꼰대를 부정적으로 딱 그냥 박아버리고. 요새 근데 그런 게 좀 심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꼰대 같다고 하는 걸 되게 발작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절이 되는 거야. 맞아. 나이 든 사람들이 뭔가 지혜와 조언을 주려고 해도
아 꼰대 같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안 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지 세대가. 아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생에 대한 거라든가 이렇게 답이 없고 가치관이 있는 거 말고 업무적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프로세스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신기술이니까 이걸 이용해. 근데 저는요 제 스타일도 할 건데요. 이거는 퍼포먼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1 더하기는 2인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3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지 메시지에서 맞고 틀림은 명확한. 그건 맞고 틀림이 명확해. 세상에 맞고 틀림이 명확할 때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닌가? 너무 듣기 싫어도 이게 정말로 맞아. 도움되는 메시지면 듣기 싫어도 들어라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아니면 좋아 네가 왜 듣기 싫은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네가 생각하는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는 거잖아. 메시지 대 메시지만 얘기해보자. 응답이 있고 꼭 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그 태도가 싫어요 이러면 나는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메시지가 중요하지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약간 이 시대에는 무조건 나이 들거나 팀장이거나 윗사람이면 꼰대라고. 제일 저열한 게 메시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아까도 얼핏 얘기했는데 나이 들었다고 다 꼰대로 치부하고. 오히려 젊은 꼰대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걸 생각해서 그런 거 오히려 조심을 하는데 젊꼰들의 특징은 내가 꼰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조심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나이로 구분. 화자로. 내가 20대인데 꼰대일 수 없다. 그리고 그냥 5, 60대면 아 무조건 꼰대시니까 조심하시라고.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꼰대 되시는 거고 약간 이렇게 되면서 초점이 흐려진 거거든. 맞아. 화자는 안 중요하다. 메시지가 위치도 안 중요하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잔소리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계속 좋은 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잔소리라고 느껴도 할 것 같아요. 내 딴은 더 잘 되고 싶으니까. 나는 잘 되고 싶은데 그 사람 안 했으면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고 멀어지면은 화가 나지 않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러고 멀어지면 끝인 거죠. 아. 그거밖에 안 되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또 그 사람이 그러시면 좋다는 그렇지. 거야? 꼰대스럽지 않아? 조언을 해주고 싶은 동생이야. 어. 해. 잔소리로 느껴. 그래서 몇 번 더 해. 그럼 완전 싫어하겠지? 그럼 끝이지 걔랑. 저는 관계보다 그냥 그 말의 목적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성. 왜냐면 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팀장님들이 팀원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팀장님 시각에서는 이게 좀 더 퍼포먼스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그냥 인생사. 인생사지 남자친구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남자친구 좀 아니지 않아?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너무 되게 개인적인 거를 내 얘기하는 개인적인 영역인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조언이라고 한다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침해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게 좀 개인적인 부분에 침해되는 게 좀 꼰대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말이나 그런 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거냐 업무적인 거냐 이런 느낌보다 좀 정답이 있는 영역이야. 근데 개인적인 건 보통 정답이 없으니까. 맞아. 근데 거기다 대고 정답이 있는 것처럼 결혼을 몇 살에 해야 된다. 맞아. 이게 답이야. 이건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파워포인트 쓰는 게 아니라 엑셀을 써야 된다.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인데요. 이거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가치관엔 정답이 없다. 그 전제를 깔고 봤을 때 가치관에 대한 거를 좀 강요하려고 한다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그건 좀 꼰대다. 옛날에는 거의 모든 걸 정답이 있는 영역으로 해서 강요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로 균형을 잡자는 차원에서 이게 너무 심하진 나머지 세상에 아무것도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야. 회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는 거였어.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 의견대로 한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합의 끝에 더 좋은 의견이 마침 상사의 의견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답정너처럼 그냥 억지로 흘러가는 거면 그런 꼰대 맞죠. 그것도 왜냐면 내가 정답이라는 걸 가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부장님, 과장님이랑 식사 자리 가서 젓가락 세팅 안 하는. 요것도 논란이 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긴 정답이 있는 분야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니까 어린 애가 예의진 갖춰야지. 2번 아유 그건 말이 되나. 그거는 집안 어른도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회사 사회적 관계인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직책으로서 위아래인 거지. 왜 내가 이걸 놔야 돼? 봐봐. 논쟁이 되잖아? 논쟁이 되는 순간 안 된다. 근데 거꾸로 무조건 아니지. 그것도 아니다. 진짜 아주 특수한 어느 회사에서는
그게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바이어를 만났는데 중동에 엄청 보수적인 데서 온 거야. 그 앞에서는 제가 신입이니까 놓겠습니다. 해갖고 오히려 중동 문화에 맞춘다. 이럴 때는 또 맞는 거잖아. 분명히 댓글 달릴 거야. 말이 돼? 부장이 아빠야? 또 댓글 달릴 걸? 아빠한테도 그건 미친 거야. 아빠 손이 없어? 우리나라는 유교가 문제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모든 말투가 제가 왜 짜증나지 알겠어.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누구 유교가 문제라고 딱 박아놓고 누구는 아빠한테 해도 된다라고 박아놓고 누구는 직장 상사 하면 안 된다고 박아놓고 그 위에서 누구는 니네가 옛날 안 다녀봐서 그래. 그리고 부장님한테 그거 하는 정도가 뭐 그렇게 어렵니? 그래서 회사 관계가 원활해지고 도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각자 다 자기가 맞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그 숟가락을 안 놨어. 고기도 안 따르고 가만 보고 있다가 익으면. 근데 그것도 왜냐면 가정 환경에서 나는 이렇게 누구를 챙겨주는 게 맞는 거고 얘는 귀하게 자랐나 보지. 근데 그것도 호름 없지 않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냥 내 거를 챙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 것만 그쵸. 챙기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좀 얄미울 수는 있지만 인간적으로 음. 문화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유교 문화에 있는 맞아요. 세대가 있고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좀 그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구 문화의 그 과도기에 있어서 하나 생각난 게 있어. 되게 논쟁이 될 만한 거. 지하철에 버스에서 나이 든 분이 오셔서 좀 일어나라. 제가 왜 논쟁이라고 했냐면 정답으로 봤을 때 별로 몸도 괜찮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답일 수도 있고 그치. 애매하죠. 근데 그거 배경에 몸이 진짜 아픈 게 있으면 정답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너무 첨예해지니까 맞아. 다시 말하지만 메시지가 아니라 화자로 약간 나이 들었다고 뭐가 유세야? 이런 거야. 그거 좀 줄래? 너무 멀어서 그런데? 싫은데요? 약간 이렇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걸 주는 순간 상사한테 젓가락을 받치는 꼴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히 나한테 꼰대 짓을? 근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과거에 문제가 많았어서 이렇게 한번 역풍이 불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할 때가 됐다. 역풍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그 역으로만 간 거야. 정반합인데 옛날에 그게 너무 셌어. 정의. 꼰대들이 저는 90% 이상 욕먹고 반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깝고 약간 이게 그냥 합으로 안 가고 각자 그냥 어, 흩어지고 있어. 회식 갔는데 술을 먹지 않는 후배. 뭐 저한테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눈을 보고면서 제가 강력하게 권유를 하죠. 그 자체를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뭐라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막 끊임없이 서운함을 계속 토로하신다든지 그가 만약에 회사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요? 말한 대로 지위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지면 꼰대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자기 점검을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등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수 있거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제 친구가 최근에 네 얘기구나. 아니에요. 밑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이제 일을 다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알려준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꼰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신입인데 그런 말을 했다고? 여기서 신입인다 엑센트면 꼰대 맞고 신입이냐 아니냐 안 중요해. 자 이것도 근데 정답이냐 아니냐 영역으로 생각하면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안 알려주고 그냥 알기를 바란다? 이거는 그냥 좀 이상하잖아요. 그걸 바랄 땐 이게 있어요. 그걸 업무 능력이라고 하죠. 그죠. 1부터 100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비효율이니까 알아서 뭔가를 캐치하길 바라는 거. 너가 업무 능력이 모자라다는 얘기야. 아니요 안 알려줬는데도 알아채기 원하는 거는 틀린 거죠. 아니 그것도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너가 펜을 어떻게 쥐어줘야 되는지 키보드는 이 2손가락이 맞는지 5손가락이 맞는지도 다 알려줘야 되겠네?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에서 못해. 1, 2, 3 알려주면 4, 5 정도는 업무 능력이 있으면 웬만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간주해서 얘기를 안 해준 건데 우리 회사에선 그걸 업무 능력이라고 한다. 이것도 절대 정답은 아닌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뽑기를 원했어. 근데 널 잘못 뽑은 것 같구나. 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거나 너한테 그 정도 연봉을 줄 수 없다. 복종이 아니라 업무 능력이라고. 불편해.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꼰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게 그건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게 틀려버리면 내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지. 후회와 미련으로 남아버리니까 그거를 해서 안 바꾸고 더 고집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멋진 조언을 해줄게요.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후회가 아니라 그땐 그 가치관으로 맞게 충실하게 충만하게 살았으면 과거는 다 부정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지금이 맞는 거고. 과거는 너무 많은 정답들이 강요된 시대.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시대. 음. 이제 가운데는 정답이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는 시대, 음. 고민하는 시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없으니까 절대 꼰대가 아니야라는 걸 항상 뭔가 확신하고 행동했던 것도 있는데 나이를 기준으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친구들한테 먼저 좀 사회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약간 와 어떻게 보면 내가 꼰대질을 했구나. 좋은 방송이었죠. 좋은 방송이었어요. 약간 반성하게 스스로 되고. 자각하게 되는. 근데 이제 내 의견을 얘기할 때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게 이건 진짜 오로지 그냥 내 생각이다라는 게 항상 베이스에 깔린 상태로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답이냐 아니냐를 항상 고민해라. 음. 그리고 정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걸 깔고 얘기해라. 근데 정답인 분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세상에 정답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것도 안 된다. 이제는 반반으로 돌아올 때다. 과거 모든 게 정답이 있는 꼰대의 시대, 지금 아무것도 정답이 없다라는 혐오의 시대, 장벽의 시대. 이제 가운데 정답이 있는 건 있는 대로 얘기하고 없는 건 조심해서 교류만 하자.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주제 또 재밌는 논쟁거리들 주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충만하게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